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여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9년 오늘이 9월 10일입니다. 9월 10일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은 2019년 9월 9일도 역사적인 날이고 바로 다음 날인 2019년 9월 10일은 역사적인 날이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9월 9일을 기념하라, 기념일이라 한 것, 문재인 그 현재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거냐,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고민했던 하루. 그러니까 주일날 2019년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적어도 하루를 넘기면서 결정하지 못한 거. 이걸 문재인이가 고민한 날로, 실제로는 고민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고민했죠. 주변 사람들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든지 임명 안 하는 거로 철회하는 거로 주변 사람은 막았지만은 본인은 결국은 아주 잘한 듯이 국민 담화까지 내면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라는 거죠. 고민할 사람이 아닌데 하루를 넘긴 것에 대해서 임명에 대해서 하루를 넘긴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한다. 결국은 임명이 됐습니다. 2019년 9월 9일 9시 조금 됐어요. 어떤 이제 9가 들어가네요. 9시에서 10시 사이에 그것을 임명한 거로 저는 그건 듣지는 않았는데 그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그 방송 자체가 지금 9시부터 시작되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임명됐다 하고
방송을 하더래. 그러니까 내가 9시에서 10시 사이 일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 9월 9일 9시쯤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됐다.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임명장을 줬다든지 뭐 어떤 발표를 했는지 그래 했어요. 임명한다 하고 됐는데 오늘이 왜 또 기념할 날이냐? 2019년 9월 10일이 왜 기념할 날이냐? 요거하고 연결된 거죠. 우리는 청문회 하루를 통해서 법무부 장관 조국이죠. 조국에만 제한된 하루 청문회를 우리가 2019년 9월 6일 날 금요일 하루를 봤는데 국민들 전체가 봤어요. 하루 종일. 그 기념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9월 6일 9월 6일이 청문회했다. 그걸 통해서 법무부 장관이 이런 사람도 될 수 있겠나 하는 것에 대한 건요, 모든 국민들이 다 인식합니다. 다 인식했어요. 여당의 여론위에서 찬성하는 사람이 여론이 41% 나왔다지만은요, 여당조차 사실은 혀를 내두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떤 조직에 의해서 지금 임명을 하는 쪽으로 몰아붙였겠지만은, 찬성하는 쪽으로 어쨌든 간에 보호하려고, 조국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그거는 어떤 조직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지, 개인적으로는요,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은, 정말 한 인간이 법무부 장관 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로서 이런 비리가 한 개인에게 이런 비리가 얽혀 있을 수가 있느냐 할 정도로 가족들, 엄마, 아들, 딸, 오촌 조카, 적어도 자기가 연결할 수 있어서 힘을 발휘하고 비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안 걸려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어떤 조직을 가지고 가정 자체가 조직체 어마어마한 조직체를 가지고 비리를 저질렀. 지금 현재 그 정도까지 그 위치에서도 그랬는데 이 사람에게 또 더 큰 권력으로 장관의 권력까지 줘버리면은 이게 도대체 어떤 비리를 저질러라고 내놓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루에 통해서 적어도 주변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이 넘어갔으니까, 청와대 넘어갔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려고 했던 그 하루, 그걸 뿌리치고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을 했다. 임명을 했다. 근데 그 날이 지나고 나서 지금 2019년 9월 10일 하루를 또 기념일로 삼아라 하고 지금 하는 거죠. 만약에 임명 안 했더라면 9월 10일은 기념일이 안 됩니다. 안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 2019년 9월 10일이 기념일로 해야 되느냐? 9월 9일도 기념해야 되고 9월 10일도 이제는 그에 반해서 나타나는 기념일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 참 하루 동안에, 어제 하루 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참,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없는 일을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났다라는 내용을 우리 참 볼 때, 조국과 문재인과 조국, 비단 이 두 사람뿐만 아닌, 문재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조국, 그 전에 있었던 또 임종석이, 또 이재명이 300만 원에 도지사, 경기도지사를 지금 내놔야 될 형편, 그리고 지금 김경수 트래킹 사건, 그리고 유시민의, 그리고 김두관인가 그 사람들 국회의원의 입방아 찍는 거,
현재 여당의 그 이해찬 국회 그 여당 대표, 그리고 지금 그거 따라 나오는 수많은 지금 현재 검찰을 공격하는 또 사람들,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문재인이 밑에 있는 또 다른 라인이 되어진 드러나지 않은 어찌 보면 직결합할 수 있는, 문재인을 바치고 있는 직결합할 수 있는 임종석 라인, 지금 잠잠하고 있어요. 임종석 라인은 이제 요런 내용들이 이제는 드러나는, 대한민국에서 제거될 수 있는, 대한민국 정치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사회의 여러 가지 어떤 조직 속에서 그 정체가 이제는 와해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 그걸 본다는 거죠. 일단은 임종석이 뿐만 아니라, 문재인, 조국, 임종석뿐만 아니라 모든 그 라인 자체에 대해서 또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어떻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문재인이가 조국을 법무부 장관을 인정하는 걸레도 걸레 같은, 걸레도 걸레 되는 그게 있죠. 이거는 인간 걸레도 아니고 쓰레기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대한민국에 그래 사람이 없나? 어떻게 문재인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고, 어떻게 법무부 장관 같은 사람이 조국이 법무부 장관 되느냐? 결국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그 너덜너덜해지던 그 걸레와 같은 그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임명하는 대통령인들, 걸레가 아닐 수가 없잖아요. 같은 간에 같은 종류, 유류상종이라고 같은 종류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국민들이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이부터요, 그 두 사람을 보고 비춰보는 게 아니고 국민들 전체가 비춰봐야 되는 것은, 어떻게 이런 사람, 각각 다르게 살아왔던 두 사람이 똑같은 입장으로서 걸레도 아니고 정말 너덜너덜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어질까? 도대체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떤 형편에 있는가? 요거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살필 때는 대한민국 국민들 스스로도 인식하게 되고, 인지하게 되는 거, 그리고 그 두 사람도 각각의 위치에서 각각 위치에서 인지되어지고 서로 다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국가 역사에 대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서 국민들 전체가 이게, 이런 부분에 우리도 잘못했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고, 문재인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고, 조국도 잘못하고 인식되었던 삶이 있는 거예요, 삶이. 국민들 개개인의 삶이 다르고, 조국의 삶이 달랐고, 문재인의 삶이 다르고, 임종석의 삶이 달라요. 그 달라오는 삶 속에서 역사가 흘러오는 그 역사, 그들이 만났던 삶 속에서 만났던 국가에 있었던 역사, 동일한 사건 앞에서 그들이 각각이 해석해오고, 그 해석 속에서 자기 삶의 패턴을, 방향을 정해서 지금까지 걸어오다가 지금 현재 문재인과 조국이 만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걸 지금 쳐다보고 있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국가 역사의 중대함을 국민들이 봐야 되고, 우리 국가 역사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에서 잘못 인식된 부분이 어디에서 잘못 인식되어졌느냐,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되어진 상황하고 그 사람들의 개념, 문재인 개념에서 개통해서 가지고 있던 역사의 인식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어디서 있을까, 어디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날까 하는 부분을 우리는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30년 단위로 이야기했던 우리가 단위 역사를 볼 때 1919년의 사건은 아무도 참석 안 한 겁니다. 1919년 3월 1일은 아무도 참석 안 했어요. 그런데 1950년으로 넘어오면 30년간의 어린데, 여기에는 적어도 그들의 부모가 직접
직접적으로 거기에는 동참한 거죠. 1950년 사건은 그들이 존재하면서 지금 현재 조국이나 그 다음에 문재인이나 그 계통에서 한민이 존재하면서 존재는 분명히 하는데 그 부모들이 영향에 의해서 1950년은 보내집니다. 저도 그런 거예요. 제 세대가 바로 그런 거예요. 문재인은 내보다 2살 아래로 하는데 1954년생으로 가는데 나는 조국이 54년인가 문재인이 54년생인가 저는 52년생이니까 딱 저는 제 같은 경우는 바로 6.25 사변 그 전쟁 통해 53년도에 휴전했으니까 50년도에 발행해서 53년도에 휴전한 거야. 저는 전쟁 통해서 출생한 거고 54년은 휴전하고 난 뒤에 태어나죠. 우리가 세대를 봐야 돼. 변화되어진 세대 속에서 적어도 50년대까지는 어떤 그 상황 자체가 객관적이에요. 자기 앞에서는 뭐 그냥 그대로 수동적이란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은 수동적이에요. 50년대까지는. 근데 다시 30년 지나면 바로 우리가 청년 때잖아. 청년 때. 각양각색의 현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국가가 아니면 국가 간 어떤 나라에 대한 개념이면 나라에 대한 개념 이것 자체를 그전에 있었던 1919년 1950년의 어떤 영향에서 이제는 내가 어떤 색깔을 드러낼 건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1980년 5.18 사태 우리가 대표적인 위치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확연히 갈라지죠. 1980년 사건 때문에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그걸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1950년과 1980년대 30년에 가는 이 세월 자체가 인정하듯이 한 세대가 한 개인이 적어도 거기서는 50년대에 태어난 사람은 80년대는 국가를 이루가는요 청년이에요. 청년들 각 곳에서 저도 그제 1980년대 현대그룹에 들어갔고 정말 그 참 힘이 팔팔 나가지고 말이죠. 뭐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 저녁에 퇴근하는 시간 이거 구별 없이 말이야. 먼 전체를 회사에 올인하던 그런 시절에 보내고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5.18 사태 때문에 고민하는 고통당하는 그 어떤 부류가 있는 거죠. 여기가 우리가 분기점을 보는 거죠. 분명히 분기점을 봐야 돼. 근데 그 1980년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고, 이게 어떻다 하는 것이 정리가 안 된 증거. 국민들 전체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미 정리한 어떤 형태는 있지만은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즉, 5.18 민주화 운동이다라는 이 공식적인 명칭을 온 국민들이 그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내용이 아직도 여전히 가고 있는 그 역사적인 현장이에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국가유공자 명단을 발표 못하는 거예요. 5.18에 대해서 5.18 사태의 국가유공자 명단을 아직도 발표 못하는 그런 어떤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이잖아요. 여전히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것부터 분명히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 50년 사건은 1950년 사건은 6.25 사변으로 6.25 전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수동적인 상태로 받아들인 세대, 현재 세대인 거예요. 그것서 이제 나타나는 상황이 이제는 2014년 세월호 사건이다. 세월호 사건이다. 이 세월호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은 세월호 사건 자체도 아직까지 이걸 단순하게 배가 전복되어서 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하나의 그 사고 나왔고 그 타고 있던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만 넘기지 못하는 이게 국가적인 사건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어지는 분명한 이유이기도 하죠. 문재인이가 그냥 단순하게 전임에 있던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임기를 잘 치르고 그냥 넘어가고 대통령 됐느냐? 아니잖아요. 2014년 세월호 사건과 연결해서 연결되어지는
태블릿 사건, 조작 사건이 아직도 해결 안 된 거예요. 세월호 사건에서 연결되어진 태블릿 사건에서 이 태블릿 사건 자체가 그 진위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당사자는 지금 법정으로 계속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못한 역사적인 사건, 마무리되지 못한 역사적인 의미, 사건의 의미를 해결되지 못한 채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2019년 현재 우리가 9월 9일에 이 상을 본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여기서 봐야 될 것은 해야 될 자세를 하나 봐야 돼요. 이런 일이 생긴 것은 국가적인 역사에서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의미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데서 만나진 그 조직들, 정말 이익을 본 사람들 아니요. 지금 있는 문재인은 그 와중에서 이익을 본 사람이래. 이익을 본 사람. 범죄 현장이라고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역사적인 사건에서 만약에 그걸 5.18 사건도 완전히 드러나버리면은 이거는 범죄입니다. 범죄. 그 범죄의 주역의 부분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감춰졌기 때문에 지금 이득을 보고 있는, 마찬가지 2014년 세월호 사건도 분명히 거기는 모함, 모략, 어마어마한 기획의 국가 전복의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모략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감춰져 있으니까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고, 그로 인해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연결되어지는 수많은 어떤 참 비리, 그것 자체하고 문재인이하고 조국이 이게 아주 끈끈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연관성, 민정수석을 했으니까, 대통령 민정수석을 했으니까 그만큼 비밀을 내놨고 얼마든지 참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되니까 민정수석할 때 얼마나 잘못했어요. 그 수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게 만들다가 이제 법무부 장관, 뭔가 또 국가를 한번 뒤집어보려고 하는 그런 헌법을 개정하고 뭔가 법적인 어떤 그 문구에 법무부 장관이 영향을 미칠 그 요소에서 지금 밀어붙이는, 명목은 그렇지만은 정책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두 사람의 끈이 워낙에 이거는 말이야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 지금 딱 붙어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국민들이 분명한 자세를 봐야 되는 것은 조국이나 문재인이나 잘못한 것에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런 비리를 통해서 이런 비리가 드러났는데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 나는 법무부 장관 못하겠다 라고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위치가 있잖아요. 스스로 자진하면 되는데 왜 저걸 자진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 다들 바라보거든요. 만약에 스스로 자진했으면 못한다 했으면요, 그러면은 문재인이도 보호되고 국민들도 그래 그런 게 일상적인 나타나는 거고 한 사람만 처분하면 되는 거지 하고 넘어가는데, 이 두 사람이 붙어가고 본인이 자진 사퇴를 안 하니까 문재인은 그대로 또 임명해야 되는 그 끈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볼 때 우리 국민들이 나타내야 될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먼저 잘못을 두고 잘못했다 소리를 하지 못하는 문재인이, 조국, 그 역사적인 관목을 어떻게 보겠다는 자체는 우리는 나중에 비교하더라도 현재적으로 잘못을 저질른 내용을 갖고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걸어왔던 개인의 이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력이. 절대 잘못했다 소리 하지 않는 두 사람의 똑같은 어떤 자세를 보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잘못했다 해야 될 때에는요, 이미 지나버렸어요. 문재인이 대통령의 행적으로서 잘못된 내용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잘못된 내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못했단 말을 하지 않은 그 문재인하고 지금 조국이 같이 만났다. 요걸요 국민들이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국가 역사 속에서 있는 1980년 사건과 2014년 사건이 이제는요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2019년 9월 10일이 왜 기념일이냐? 이제는 이 사건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1980년의 사건, 그 잘못된 역사가 잘못된 내용이 이제는 5.18 국가 유공자 이거 명단요 이제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또 2014년 세월호 사건에 중국이 얼마 정도 개입되어 있고 여기에 관계됐던 검사들이 어떤 활동을 했다. 그래서 이걸 세월호 사건을 완전히 국가의 어떤 박근혜하고 뭔가 연결되어 가지고 연결해서 되어지는 여러 가지 내용이 감춘 건 어떻게 감춰졌고 그걸 이용해서 국가가 문재인이 얼마나 이걸 활용했다. 문재인에게 얼마나 개입했다. 그리고 태블릿 사건이 이제는 전면적으로 지금 알고 있던 사건하고 전혀 정반대의 어떤 방향으로 이제 드러난다. 이건 사실은 기념할 만한 날이 아니에요. 이런 게 된다면은 그래서 이걸 9월 11일 기념일이라 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된다. 문재인이가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한 거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비유를 하면 그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퀴벌레를 이렇게 요즘 퇴치하는 여러 방법을 보면은 군데군데 무슨 약을 낳잖아요. 약을. 실제로 바퀴벌레 보고 뭐 일일이 잡을 수 없으니까 그 잡는 방법이 그렇더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약을 먹은 바퀴벌레가 거기서 죽어버리면은 효력이 없어요. 뭐 일일이 한 마리 한 마리 잡자고 일일이 그래 해갖고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먹은 이 바퀴벌레가 당장에 죽지 않고 지약처럼 막 당장 죽어버리면 되는데 당장 죽지 않고 이게 자기 동료들한테 간다는 거예요. 자기 살던 아지트로. 그러면은 그 아지트에 있는 그 바퀴벌레들이 그 바퀴벌레가 물고 온 그 약에 의해서 같이 나눠 먹는 그런 형태래. 금방 죽는 게 아니래. 그럼 나눠 먹는 때문에 바퀴벌레가 물고 간 그 약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소굴 속에 있는 바퀴벌레 다 죽는다는 거죠. 저는 그 원리를 보는 거죠. 지금 현재 9월 9일의 그 사건은 임명현 사건은 문재인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제는 다 시체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다. 이 내용에 누가 이걸 하느냐? 2019년 9월 11일 왜 기념일을 하느냐? 바로 2019년 9월 11일요. 검찰혁명으로 봐야 돼. 검찰혁명일로. 우리가 이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검찰이 이제는 전폭적으로 지금까지 뭐 5.16 군사혁명하고 하지만은 뭐 문재인이 뭐 촛불혁명 하지만요. 이제 검찰이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들어간다.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할 수 있는 기관은 검찰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누가 검찰총장이 누구나 이런 거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건요. 안 맞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국가 조직에 있다는 거예요. 검찰이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여기서 반응해야 될 것은 검찰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현재 문재인이나 조국이 잘못한다. 이 내용을 한 개인이 국민들이 나타낼 수 있는 죽음을 불사하고라도요. 대항해야 돼요.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3.1운동의 어떤 정신이 국민들이 그런 걸 나타나는데 어떤 죽이겠다고 뭔가 오더라도 그걸 감수해야 돼요. 국민들이 그 감수해야 돼. 그래야 검찰이요 힘을 내는 거예요. 국가는 이 공권력을 가지고 검찰을 막 압박할 거고 법무부 장관이 됐으니까 검찰이 힘을 쓸 수 있는 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검찰이 하고자 하는 이 방향에 대해서요 할 수 있는 일은 정부가 조국과 문재인이 이 두 사람이 어떤 연결돼서 이것 자체를 여론화시키고 하고 막 이걸 조장하는 데에 국민들이 분명히 목숨을 내걸고
내 그래야 될 어떤 현장에 있으면 내 그래야 된다. 이런 표시를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해야 돼요. 최대한. 그리고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평강의 하나님으로 바른 국가로서의 그러므로 1980년 2014년 사건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뒤틀려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는 기회라 기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이란 말이야. 3.1운동에 다시 일으키는 정신을 가지고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며